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우리나라 환율이 좀 작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어갖고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하락할 건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국제 정세 및 뉴스를 보면요. 환율 문제, 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뭐 안 좋은 뉴스들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악재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좀 하루 빨리 좋은 뉴스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또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이제 공포지수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음, 우리나라 이제 공포지수가 가장 높았던 거는 08년 리먼 사태 때,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가 가장 높았고요. 2010년, 12년 이때 이제 유럽 재정위기 때가 그나마 또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통상 공포지수는 30을 잘 넘지 않습니다. 30을 잘 넘지 않는데 작년부터 작년 후반기부터 해서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어, 공포지수 저점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공포지수 상단도 30을 계속 여러 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9월 30일 날도 31.62를 좀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이 공포지수 30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어 다시 좀 이제 하락으로 전환할지 그건 알 수 없는데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좀 하락으로 공포지수도 좀 하락으로 좀 전환되고 10월 달에는 증시가 좀 반등이 좀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어차피 지금 악재가 나올 수 있는 FOMC는 11월이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 추이인데요. 98년 IMF 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1960원까지 좀 상승했던 기록이 있고요. 08년 리먼 사태 때는 1570원까지 또 기록을 했습니다. 요 고점을 쭉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어 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상승을 이제 쭉 해서 얼마 전에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좀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인데 10월 30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미국 장 10월 1일 날 환율이 지금 1,440원까지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500원 금리가 이제 1,500원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리먼 사태 때 1,570원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위한 정책이나 대책들을 좀 빨리 내놔서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수가 지금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다우존스하고 코스피 월봉 차트 비교인데요. 2008년 리먼 사태 때 다우존스가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4%가 하락했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57%, 팬데믹 때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38%, 우리 코스피가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2%, 코스피가 마이너스 35%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하락을 하는데 코스피가 환율에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빠졌네요. 다음 이제 나스닥하고 코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이 리먼 사태 때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 코스닥이 좀 더 빠졌네요.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때 나스닥이 마이너스 33%, 코스닥이 마이너스 39%.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나스닥이 한 34, 5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이 36.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기준은 이제 코스피 말고 이제 일단 코스닥을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리먼 사태 때 보면은 한 13개월 동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가 지수가 빠졌죠.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2002년 당시에 저점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리먼 사태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좀 돈을 많이 풀었고요. 지금 이제 팬데믹 때도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 팬데믹 때 하락한 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가장 최근에 하락했던 리먼 사태 때 그때 시점하고 비교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팬데믹 이전의 고점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아니다, 리번 사태 때만큼 빠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제 팬데믹 이전 고점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이제 1번 라인, 1번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팬데믹 이전 고점이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약간 좀 제가 볼 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현재 주가에서 지수가 한 7%만 내려오더라도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시기적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요건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리먼 사태 때도 돈을 풀었고 또 팬데믹 때도 돈을 풀었으니까 아마도 이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그게 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고점 대비 50% 또는 뭐 55% 정도가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2번 라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2번 라인. 현재 주가에서 약 한 30% 정도가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팬데믹 하락했을 때, 팬데믹 때 지지받았던 저점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높고 신뢰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살펴보면,
음, 첫 번째 이제 팬데믹 이전 고점으로 복귀한다. 이거는 이제 어, 현재 주가가 이제 1번 보시는 요 1번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미 팬데믹 이전 고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거는 X. 2번 리먼 사태 때만큼 빠질 것이다. 근데 이제 다우존스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또 나스닥도 그렇고 대략 한 50%에서 한 55% 정도 빠졌었는데 유독 코스닥만 70% 정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일단 70% 빠진다라고 봤을 때는 리먼 사태 때 요 저점하고 동일선상까지 빠지게 됩니다. 요 2번 라인까지.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음, 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오히려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좀 신뢰성이 낮다고 보고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그 팬데믹 당시에 저점까지 빠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거냐? 가장 저점이었던 3번 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4번 라인이 있는데 가장 많이 빠졌던 3번 라인 고점으로부터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고점으로부터 마이너스 60%가 빠지는 거죠. 여기 구간은 이제 투매 구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신뢰성이 적고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던 고점으로부터 50% 정도 빠졌던 수준 여기 4번 라인까지 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시점에서 더 내려가면 모두 다들 이제 괴롭고 또 힘들고 하는데 저도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제 금리 인상 기간이 좀 남았고 그렇게 또 미국에서 금리를 내년까지 강하게 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으니 지수는 아마도 더 빠지겠죠. 빠진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고점 대비 50% 수준, 즉 요 4번 라인 팬데믹 당시에 지지받았던 저점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코스닥 540 포인트 정도까지 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생각이고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는 거기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럼 언제까지 빠질 거냐? 일단은 9월부로 해서 이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정이 됐죠. 역정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FOMC 점도표를 좀 보면 어느 정도 여기 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이 있는데 여기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올해 22년도는 뭐 당연히 금리 인상 좀 뭐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고 있고 11월에도 지금 0.75% 인상 하는 걸로 지금 예고는 돼 있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들. 문제는 뭐냐? 내년인데요.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5.0인데요. 금리 인상을 5.0% 포인트까지 올리겠다라고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를 작년 7월부터 좀 가파르게 올렸고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좀 3번 만약에 이제 11월까지 하면 4번째 밟는 건데
그 이후에는 아마도 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좀 완만하게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내년 이제 후반기부터는 아마도 이제 주식 시장이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뭐 실제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내년 후반기부터는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거나 이제 반등 준비를 하거나 그렇게 좀 전환 모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환율 변동 추이인데요. 1980년대 보면은 이제 미국이 강달러 기조를 유지했고, 이 85년도에 이제 일본하고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이제 약달러로 전환하고 우리나라 환율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강달러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죠. 아시아 외환위기 때가 좀 약간 특이한데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이 올라갔는데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고 결국은 환율이 달러 인덱스 따라서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렇게 달러 인덱스하고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내년 이후에는 꺾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상황이 올까요? 맨날 올라가거나 바꿔 얘기하면 이제 증시가 계속 하락만 할 수는 없으니까 상승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보면은 이때가 IMF 때 그 환율이 올랐다가 내려왔을 때 상승을 했고요. 조금이지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대세 상승장이 왔습니다. 하나, 둘, 셋, 5년 동안 IMF 이후에 5년 동안 대세 상승장이 왔었다. 적어도 이쪽 리만 브라더스 리먼 사태, 요 리먼 08년도 리먼 사태 때만 보더라도 이때 하락했던 거는 다 만회를 했다. 적어도 대세 상승장이 아니더라도 다 만회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지수 3000포인트까지 코스피 3000포인트까지는 적어도 다 회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봐야죠. 그게 합리적 추론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고 물론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뭐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국은 기다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상향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고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내년까지 주식 접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란 거냐? 지금 상황에 다들 이제 이런 좌절 모드 또는 뭐 화나신 상태, 좀 힘든 상태이실 텐데 저 포함해서 그렇진 않죠.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섹터는 없냐? 경기 침체와 전혀 관계없는 섹터는 뭐가 있는 거냐? 지금까지 제대로 오르지 못한 섹터는 뭐가 있는 거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그게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바이오에 주목할 시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바이오가 한번 꿈틀거렸죠. 꿈틀거렸는데 자세한 좀 세부적인 것은 뭐 다음에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바이오에 집중할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내시고 활약장 개인별로도 취미 생활도 좀 하시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갖고 좀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